자, 복대리 갑니다. 복대리. 복대리는 갑이 지 아파트를 을에게 팔아달라고 부탁하죠. 얘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한 대리니까 이미 대리인. 대리인은 자기가 그 아파트 팔아야 되죠. 그런데 대리인이 딴 놈을 시켜요. 대리인이 지가 팔지 않고 갑의 부탁을 받은 을이 지가 팔지 않고 지 바쁘다고 A라는 딴 사람한테 수권을 해요. 수권은 대리권을 주는 거죠. 이걸 선임한다고 그래요. 복대리 개념이에요. 대리인이 수권 선임합니다.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해요. 선임이란 두 글자는 법률행위, 수권행위를 통해서 줬다는 얘기예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이놈이 복대리인이에요. 중복복자예요. 대리인이 두 놈 있죠? 중복됐다 해서 복대리라고 해요. 복대리. 복대리인 A인데 누가 선임하느냐? 갑.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에요. 복대리는 오늘 개념만 잡습니다. 복대리는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해요.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개념. 대리인이 수권합니다. 두 번째, 원래 대리행위라는 것은 본인 이름으로 팔잖아요. 현명하고. 근데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수권을.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문제는 누구 대리인이냐? A는. 이 아파트 누구 거예요? 이 아파트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갑 거예요? 따라서 복대리인은 비록 A한테 수권받았지만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유. A는 대리인으로서 이 아파트 팔러 다녀야 되는데 이 아파트는 갑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에요. 선임은 대리인이 수권했지만 이 아파트는 을 게 아니라 갑 거기 때문에 본인 대리인으로 행동을 합니다. 이게 복대리예요. 복대리는 이 개념을 외워야 돼요.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개념 첫 번째. 대리인이 수권해요. 이 그림을 기억해요. 항상 민법은 그림으로 기억하는 게 훨씬 나아요. 대리인을이 수권합니다. 화살표. 머릿속에 영상 띄워야 돼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하지만 이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 갑의 대리인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이유. 얘는 갑 아파트 팔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얘 아파트가 아니니까 당연히 본인을 대리해요. 이게 복대리 개념이에요. 그래서 복대리는 대리인이 새끼친 대리인인데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하지만 선임은 지가 했지만 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나중에 복대리 성질과 관련해서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본인의 갑의 대리인이요. 그래서 얘는 병한테 이 아파트 팔 때 어떻게 현명하느냐. 얘도 대리인이잖아요. 대리인이죠. 대리니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현명하고 팔아야 되죠. 나는 갑의 복 대리인 A요라고 병에게 알리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써도 돼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상관없어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아무 영향 미치지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것은 대리인 자격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오늘은 안 하겠지만 한번 생각해봐요. 갑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는
을을 믿고 맡겼는데 엄한 놈이 내 아파트 팔러 다녀. 갑은 A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관여를 안 했으니까. 나는 을을 믿고 내 아파트 팔아달라고 부탁했는데 나는 알지도 못한 A가 내 아파트 팔러 다녀. 갑 입장에서는 아주 황당한 거예요, 복대리는. 그래서 나중에 임의대리인이 이와 같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나오는데 당연히 원칙 안 돼요. 원칙 안 돼. 왜? 나는 너를 믿고 맡겼는데 네가 팔러 다녀야지. 왜 네 바쁘다고 딴 놈 시키느냐? 나는 이놈 알지도 못하는데 이놈이 이렇게 팔아버리면 어떡하느냐? 나는 너를 믿었는데.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지금 듣기만 해요. 교재도 없어. 원칙 복대리인 선임권, 이걸 복임권이라는데 원칙 복임권 없어요. 그래서 임의대리인은 원칙 마음대로 딴 놈 못 시킵니다. 이건 이제 1월에 할 거예요. 1월에. 그래서 오늘은 복대리의 개념만 와서 이 개념 자체가 엄청나게 시험 나와요. 그래서 그대로 이건 외워버려야 돼요. 대리인이 수권합니다. 선임.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선임했지만 내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래서 본인의 대리인이다. 자, 복대리 개념 봅니다. 첫 번째 줄. 복대리는 자, 이걸 외우란 얘기예요. 곧 이걸.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자신 이름으로 선임합니다. 지가 선임해요. 갑은 관여 안 해요. 하지만 지가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동그라미 빵. 이게 기출 3번이에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걸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장난쳐. 단골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외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두 번째, 지 권한 내에서 본인의 대리인이죠. 갑대리인. 딱 누구 이름으로 계약해요? 본인 이름으로. 이것도 시험 지문이에요. 본인 이름으로. 대리인의 이름으로 이렇게 장난쳐요. 아니요. 본인의 이름으로. 그래서 갑 아파트 팔려다니까 나는 갑 아파트 파는 대리인입니다. 이렇게 본인 이름으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첫 번째 줄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거 별 3개. 별 3개하고 외우세요. 이건 외워요. 외워야지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빠르게 OX가 골라져요. 자, 이렇게 복대리 간단히 봤고 이제 가장 중요한 협의의 무권대리 이걸 볼 거예요.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죠.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협의, 좁을 협자에 협곡할 때 반대말은 광의, 넓은 의미. 협의, 좁은 의미의 무권대리. 해마다 나와요. 사례 문제로. 사례로 공부할 거예요. 좁은 의미, 협의, 협의의 무권대리. 자, 사례를 통해서 공부합니다. 갑이 본인이고요. 자, 을이 있겠죠. 을이 누구냐면 불공정 법률 행위에서 그 서울에서 노름빛 1억 져가지고 아버지한테 10억짜리 땅을 1억에 팔게 만든 그 못된 놈이에요. 여기서는 을로예요. 대리인이니까. 자, 이놈이 또 도박빚으로 1억을 졌어요. 10억이네. 1억. 도박빚으로 1억을 졌어. 전에 도박빚 한번 아버지한테 부탁해서 아버지가 10억짜리 땅을 1억에 불공정당한 계약하게 한 그 놈이에요. 이번에 또 도박빚 졌어. 자, 이놈이 아버지한테 또 전화해서 아빠 1억만 빨리 해줘요. 또 하기가 미안해. 얘도 철이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한테 1억만 해주세요 부탁하기가 이제 미안하니까 집에 와서 서류를 위조해서 아버지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처럼 위임장 위조해서 아버지 땅을 팔아버립니다. 왜? 1억 마련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대리권 안 줬죠? 무권 대리인.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하죠. 병에게 아버지 토지를 팝니다. 매매계약. 자, 이게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행위. 무권 대리행위.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했다. 이게 무권 대리. 병은 계약 상대방.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이 매매 계약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무권이 빠진 정당한 대리인은 모든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미치죠. 그러면 이번에는 무권이 새로 들어갔죠. 대리권 없이 누군가 내 땅을 팔았어요. 이 매매 계약의 효력이 나한테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본인에게. 엎어치면 돼. 아까는 무권이 없는 정당한 대리는 미치죠. 그럼 대리권 없으면 안 미치겠지. 민법 항상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이 매매 계약은 본인에게 무효예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즉 누군가 내 부동산을 내 허락 없이 대리인으로 팔았든 대리인인 것처럼 팔았든 직거신 것처럼 위조해서 팔았든 절대 내 허락 없이 내 소유권은 날아가지 않아요. 이게 소유권 절대 원칙이에요.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부동산을 남에게 넘길 수 없어요. 따라서 이놈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팔아도 이 매매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병이 찾아와서 가! 소유권 넘겨! 라고 해도 얘는 채권도 없고 줄 재무도 없고 무효니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무효다. 이걸 깊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게 기본적인 법에 대해 이해예요. 외우는 게 아니요. 그렇지.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마음대로 내 부동산을 날려버릴 수는 없겠지. 그러려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겠죠. 효력이 없다. 그렇지. 이해하고. 그러면 무권 대리 행위가 무효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공부할 게 없어요. 거기서 끝. 문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 무효인데 이 땅이 5억짜리 땅인데 이놈이 10억에 팔았어요. 5억짜리 땅을 10억 2배나 받고 팔았어요. 그러면 본인 아버지는 처음에 화를 내다가 10억에 팔았대요. 그러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 10억이나 받았단 말이야. 이거 땅값 오를 땅도 아닌데 위치상.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효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본인은 10억을 받으려면 이 매매계약을 유효로 만들어줘요. 그러면 소유권 주고 10억 받고. 그래서 무권대리의 경우 우리 법이 이 본인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줘요. 이 무효인 매매계약을 유효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가 되느냐? 추인이에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본인이 이 무효인 매매계약을 유효로 보겠다라는 법률 단어가 추인이라는 두 글자예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이 매매계약 무효죠. 나한테 무효인데 유효로 바꿔버리랍니다. 이게 추인이라는 두 단어예요. 무효인데 본인이 이 무효인 매매계약 법률행위를 추인합니다라는 의사표시 쏘아버리면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매매가 유효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효력이 있다. 효력이 있다는 얘기는 채권, 채무가 있다. 따라서 너 10억 주세요 라는 채권, 나는 소유권 대신 넘겨주면 돼요. 즉 10억에 팔 수가 있게 돼요. 응? 누가? 누가? 가만히 있으면 무효예요. 무효잖아. 가만히 있으면 끝. 무효인데 유효를 하려면 추인이라는 의사표시를 해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지금 무효잖아요. 주장 안 해도 돼요. 무효는 무효예요. 나중에 뭔가 요구할 때 효력이 없습니다. 인정이 안 돼요. 무효라는 것은. 누가 주장 안 해도 무효예요.
그게 잘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와. 그건 법 한 1년 넘게 해야 이런 게 이해가 가고 지금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지금 법 공부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런 것까지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까지 고심할 필요 없어요. 무효라는 것은 그냥 무효예요. 주장 없이도 그냥 무효야.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처음부터 무효. 아까 그래서 무효에 당연 무효란 말이 있죠. 당연 무효. 절대적 무효 거기 나올 때 당연 무효란 얘기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그냥 없는 거예요. 무효란 얘기는 아무런 힘이 없고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예요. 아무것도 달라 할 수도 없고 줄 채무도 없고 이런 걸 깊게 이해 여러분들은 못 해요. 제가 많이 설명은 하지만 왜 방금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하려면 법 공부를 몇 년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절대 이런 거 이해 못했어요. 제가 법 공부를 한 지가 지금 30년째인데 30년쯤 해야 이런 게 이해가 가지 가닥이 잡혀요. 처음에는 연결 안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은 깊게 이해해야만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법학의 초짜들이 60점 이상을 맞춰서 붙는 시험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앞뒤 꿰어버리고 이해하고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신 분들. 그러니까 대충 느낌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들어서 시험에 관련된 것만 이해하면 돼요. 시험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를 하면 이 무효인 매매계약이 유효로 바뀌어요. 그러면 원래 무효는 아까 당연무효, 확정무효,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다. 그 내용이 있어요. 절대적 무효에. 확정무효가 원칙이에요. 즉 무효는 확정적이에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예요. 확정됐다는 얘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무효는 무효였는데 추인이라는 의사표시를 본인이 쏘아버리면 유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럼 이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가 아니죠. 유효로 바뀌어버리는 무효. 그래서 불확정 무효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또 교과서는 불확정이란 말을 또 잘 안 쓰고 유동적이라는 세 글자를 써요. 유동적, 흐를 유, 움직일 동. 변한다. 가변적 무효 상태라고요. 유동적 무효라고요. 그래서 이 무효는 무권대리 추인하기 전 상태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다. 자, 그러면 본인에게 이 엄청난 권리인 추인권을 주죠. 권리예요. 추인권. 자, 추인합니다. 의사표시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예요. 즉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엄청나게 강한 권리예요. 이 권리를 무슨 권이라고 하죠? 그렇죠. 법률관계를 바로 형성시켜버려요. 형성권. 취소합니다.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로 바로 효과 발생해버려요. 추인합니다도 마찬가지. 본인이 병에게 전화해서 추인? 그러면 10억 줘야 돼요. 유효로 확정돼버려요. 병이 나중에 알게 됐어. 내가 2배 주고 샀단 말이야? 얘는 비싸게 샀죠. 근데 갑이 추인 해버리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무효야. 나는 반대요. 너 추인 못 돼. 반대요. 못 해요. 왜?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추인의 효과가 발생해버려요. 이게 무서운 권리예요. 형성권이. 항상 세트. 형성권은 상대방 동의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시험 이게 나와. 상대방 동의 필요 없어요. 기출 2번 이 파트에서 딴 데서 나오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추인 의사표시가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 효과 바로 발생하면 무서운 권리 형성권이다. 이게 형성권이면 이건 풀어가는 거예요. 응? 형성권이니까 상대방 동의는 필요 없겠지. 그런 식으로 추인은 형성권 추인 그러면은 얘가 아무리 반대해도 유효로 되고 유효로 된다는 얘기는 얘는 등기 넘겨줘 버리고 10억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채권이 정당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10억을 챙길 수가 있어요. 이게 추인. 자, 그러면 이 추인이라는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행위가 된다 해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 상대방 있죠? 반드시 상대방에게 추인합니다. 취소도 상대방이 있고요. 계약 해제도 내 계약 상대방이 채무 이행하지 않을 때 상대방에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법률행위 종료할 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4개 있어요. 취소합니다. 계약 해제합니다. 2개만 했나? 2개만 했네. 세 번째, 추인합니다. 상대방에게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행위가 돼요. 세 번째, 상대방 있는 단독. 이제 1월 달에 그게 할 거예요. 추인은 이걸 외워요. 단계가 있어요. 먼저, 무권 대리행위는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내 부동산을 날려버릴 수 없다. 따라서 무권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 이 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걸 먼저 1차 외우고, 이해하고 외우고, 무효. 하지만 우리 법이 이 무효인 법률행위를 본인이 유효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아주 강한 권리를 주더라. 이게 추인. 그래서 무효인 이 무권 대리행위를 본인이 추인을 하면 바로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 버리더라. 따라서 이 무효는, 원래 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정적으로 무효인데 이 무효만큼은 무효에서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 버리니까 이 무효를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제가 방금 말한 걸 그대로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인권. 그러면 상대방 병에게도 권리를 일단 하나 더 적어야겠네.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을 거절할 수 있는 추인 거절권도 줘요. 추인 거절권은 추인 안 하겠다는 거죠? 안정해. 자, 상대방에게도 권리 2개를 줘요. 하나는 최고권이란 걸 주고 두 번째는 철회권이란 걸 줘요. 지금부터 하는 건 어망 중에 추인권하고 최고 철회. 시험 단골이에요, 단골. 오늘은 기본만 잡을 거예요. 의미만. 철회란 것은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당연히 상대방에게 합니다. 철회가 뭐냐? 한번 봐봐요. 얘가 나중에 10억에 샀는데 보니까 5억짜리였어. 그런데 2배 주고 샀죠. 자, 병은 그럽니다. 아니, 지금 아직 무권대인지 몰랐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5억짜리를 2배나 주고 샀단 말이야. 계약은 구속력이 있어요. 그러면 10억 줘야 돼요. 계약서 썼으니까. 내가 5억짜리를 10억 줘야 된단 말이야. 막 고민하고 있는데 10억 줘야 되니까. 근데 이놈이 무권대라는 점을 알게 됐어. 나중에. 계약 체결할 때는 몰랐는데 근데 비싸게 산 사실을 나중에 발견했고. 그런데 계약은 자기가 마음대로 파기 못하니까 10억 줘야 되네. 밤잠을 못 자고 있는데 2배 주고 사서. 이놈이 대리권 없이 자기한테 무권대라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러면 얘는 옳다. 너 임마 무권대리였어? 무권대리였어? 무권대리 무효네? 본인에게. 이걸 이 무효 상태를 영원히 무효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 이 계약을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비싸게 샀을 때 나오는 권리. 이게 철회권이에요. 철회는 이 매매계약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행위예요. 이 무효를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냥 쉽게 생각해요. 철회는 상대방이 이 계약을 날려버리는 권리예요. 효력을 없애버리는. 이게 철회권. 본인에게 추인권을 줬죠? 유효로 만들 수 있는. 상대방에도 칼 하나 줘요. 비싸게 샀어요? 날려버리세요. 철회권이에요. 즉 추인권하고 철회권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본인은 10억에 무권대인이 팔았어요. 생각해봐요. 본인 입장에서는 2배 받고 팔았으니까 잘 팔았죠. 얘한테는 잘 판 거야. 그럼 얘는 유효로 하고 싶겠죠. 10억 받고 싶겠죠. 그때 쓰는 칼이 추인. 병 입장에서는 5억짜리를 10억에 샀으니까 잘못 산 거죠. 이때 칼자루 줘. 없애. 너 10억 주면 억울하지? 없애. 이게 철회예요. 결국 추인하고 철회는 서로 상반대 같은 계약건인데 입장이 전혀 달라요. 본인은 유리할 때 추인, 상대방은 불리할 때 철회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2배나 주고 사서
무권 대리인 알겠어. 오, 나 전화해서 철회해야지. 전화 다 핸드폰을 입력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 본인한테. 추인합니다. 얘가 먼저 쏘아버렸어. 그럼 나는 철회하려고 전화를 하겠죠. 추인돼 버려요. 먼저 쏘아버리면 이겨요.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한 놈이 이겨요. 그러니까 행동이 빨라야 돼. 행동이. 얘가 추인하면 확정유효로 돼버려서 더 이상 못 날려요. 얘가 먼저 철회 쏘아버리면 얘는 더 이상 추인 못해요. 추인하고 철회는 서로 상대방이 하기 전에만 할 수 있어요. 즉 추인한 후에는 더 이상 철회할 수 없고, 상대방이 먼저 날렸어 그러면 더 이상 추인할 수 없고. 자, 철회 최고는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놈이 무권대리예요. 그러면 무권대리는 무효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죠, 서로. 근데 얘는 5억짜리 딱 1억에 잘 샀어요. 가만 보니까. 싸게 샀어.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이놈이 무권대리야. 그러면 얘는 기분 좋다가, 무권대리면 아무런 효력이 없잖아요. 1억에 못 사잖아요. 그럴 때 얘는 본인이 이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1억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얘는 본인이 추인해주기를 원하니까 본인한테 물어봐요. 야, 본인, 얘가 무권대리더라. 너 추인할래 말래? 속마음으로는 추인 좀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추인 여부에 대한 가부를 물어봐요. 이게 물어보는 최고예요. 본인에게 추인권자예요. 추인권자인 이것도 시험 나와요. 본인에게, 갑에게만 최고할 수 있어요. 본인에게 뭘 물어보느냐? 갑, 당신 아들이 당신 허락 없이 팔았는데 추인할 겁니까 말 겁니까? 속마음으로는 추인을 원해요. 왜? 비싸게 살면 절대 최고 안 해요. 날려버리지. 철회로 날려버리 최고 쪽으로 안 와요. 잘 샀을 때 나오는 얘기예요. 추인 여부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을, 추인 여부 확답을 물어봅니다. 이게 최고예요. 속마음은 추인해 주길 원하겠죠. 하지만 갑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놈이 5억을 1억에 팔았는데 추인해 주겠어요? 안 해주지. 얘는 원하지만 추인 안 해줘요. 보통 상식하에 거래라면. 따라서 최고할 때 기간을 정했어요. 갑, 이번 달 말까지 가부를 알려주세요. 자, 갑은 아들놈이 5억짜리를 1억에 팔았는데 추인해 줄 생각 전혀 없죠? 그러면 물어봤을 때 갑은 두 가지 경우수를 택해요. 바로 얘기해봐. 병! 추인 안 해 임마. 추인 가자! 이렇게 바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내용 증문 왔으면 굳이 전화할 이유가 없죠. 추인할 생각이 없으면 추인 안 할게요 라고 굳이 안 알려줘도 답 안 해요. 그냥 무시하는 거지. 화나 있는데. 아들이 5억짜리 1억에 묶은데 파는데 화나 있는데 얘한테 친절하게 답을 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따라서 안 합니다.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이달 말까지 갑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답을 안 해요. 그러면 효과. 연락이 없으면 추인한 것으로 법은 정했을까요? 아니면 추인 안 한 것으로 법이 정했을까요? 이거 법 조문이야. 연락 없으면 추인 거절이에요. 추인 거절한 걸로 봐요. 우리 법이. 법 조문이에요.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게 최고에서 죽어라고 나온 법 조문이에요. 단골받쳐요. 여기는 해마다 나오기 때문에 해마다 나와요. 다 기출 3번 이상이에요. 자, 최고 다시 합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2개, 하나는 최고, 하나는 철회. 철회가 훨씬 강력해요. 철회는 날려버리니까 이 무효를 확정 무효로 만들어버려요. 완전히 날려버린다는 얘기지. 철회는 의사표시예요.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자, 최고 물어봅니다. 상대방이 본인에게요. 추인권자인 무권대리인에게는 최고 못해요. 왜? 무권대리인 추인권이 없죠? 오로지 아버지만 추인할 수 있으니까.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뭘? 추인할지 말지에 대한 답을 해줄 것을 물어봅니다. 저 이달 말까지 알려주세요 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이 있으면은 연락했겠죠. 추인한다고.
근데 추인 의사가 전혀 없으니까 답조차 안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예요. 거절한 거. 시험 지문 다 우리 시험. 여기서 최고의 성질 하나 봅니다. 최고.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에게 하니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철회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문제는 최고야. 물어보는 거죠. 추인합니다. 제가 말 이렇게 해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최고합니다. 자, 이렇게 안 했죠?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추인할지 말지를 물어보는데 이 최고는 의사표시랑 아주 비슷해요. 물어보는 거니까 추인할지만 내 의사를 본인에게 표시했잖아요. 근데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최고는 이거 아주 중요해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랑 아주 비슷하지만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철회합니다. 단독행위, 법률행위죠. 추인합니다도 하나의 의사표시로 바로 법률행위 되니까 법률행위, 단독행위죠. 얘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걸 외워요. 그럼 뭐냐? 얘는 네 정체는 뭐니? 의사표시가 아닌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지 속마음 의사를 상대방에게 알리는 거예요. 물어보는 통지. 그래서 의사표시가 아니다 이걸 외워요. 그럼 뭐니? 이건 두 번째 오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로서 듣기만 해요.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자, 법률행위 앞에 준자가 붙었죠. 준자가 붙으면 뒤에 놈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비슷해요. 그럴 때 준자라는 글씨가 나와요. 준 법률행위는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랑 좀 비슷하네 할 때 준자를 붙여. 결국 법률행위는 아니죠. 그래서 최고는 이걸 외우는 거예요. 최고는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연결해요.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왜?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법률행위 아니고. 그럼 너는 뭐니? 너는 저는요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의사의 통지.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나오고 이게 더 잘 나와요. 의사표시 아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철회. 반드시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어요. 선의만. 즉 무권 대리한 점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한 사람만 철회로 날릴 권리를 줘요. 우리 법은 선의자는 많이 보이지만 알면서 산 놈들, 악의자는 많이 보호 안 해줘요. 따라서 철회는 아주 강력한 힘이죠. 날려버릴 수 있는 칼이에요. 칼. 이 칼을 좋은 무권 대리한 점 모르고 산 선의의 사람만 이 강력한 힘을 주지. 이미 서류 위조해서 무권대로 나한테 판다는 사정을 만약 병이 안 악의자라고 해봐. 악의자는 나쁜 놈이에요. 이 나쁜 놈한테 이 강력한 좋은 비싸게 샀을 때 날려버릴 수 있는 게 철회잖아요. 이 엄청난 좋은 힘을 주지 않아요. 기출 8번. 대리에서 이게 가장 많이 나온 우리 시험 지문이요. 대리 전체. 대리 전체뿐만 아니라 아마 민법 총칙에서 얘가 가장 많이 나왔을 수 있어요. 철회를 할 수 있는 자는 선의만. 악의자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 법 규정이에요. 판례도 아니요. 법률 전문이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먼저 법 전문부터 하고 나중에 판례 가는 거예요. 철회는 선의만 외우는 거예요. 철회는 선의만 이해하고. 그렇지. 날려버리는 이 강한 힘이 있는 권리를 나쁜 놈한테 악의자에게는 주지 않겠지. 이렇게 이해하시고 선의만 외우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고. 공부는 외우는 거예요. 암기.
이해가 전부다 아니에요. 암기어 공부는 단지 외우는 걸 잘하기 위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해해야 된다. 아니요. 시험은 외워야 돼요. 근데 단순 암기나 하면 안 돼요. 1년 내내 외워야 되고 점수도 안 나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해를 통해서 외워야 돼. 이해를 통해서. 그러면 굳이 안 외워도 풀어가요. 공부는 암기가 맞아요. 암기가 맞는데 단순히 이유도 모른 채 전화번호 외우듯이 외우는 공부는 암기가 안 돼요. 자기는 하려고 해도 계속 헷갈리고 그래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를 해버리면 이 암기가 잘 돼요. 기억이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기억. 그러니까 공부는 암기가 맞아요. 하지만 이 암기,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절대 단순 암기하면 안 되고 이유를 통해서 이해하고 그 다음 반복해서 내 걸로 만들고 그러면 암기가 돼요. 암기. 그러면 시험 문제 OX를 팍팍 골라낼 수 있어. 그래서 이해라는 거예요. 민법은 특히 이해. 갑니다. 협의 문건 이제 정리하고 마칠게요. 내용으로 바로 갈게요. 본인 갑에게 추인 거절권이라는 권리 2개를 줘요. 자,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우리 시험 기출 과제니까 다 별 3개 할 거예요. 내가 해드릴게요. 무권 대리 행위. 자, 의리 매매계약 팔았죠. 아버지 허락 없이. 이렇게 사례로 이해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 허락 없이 팔아 제낄 수 없다. 따라서 무권 대리 행위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무효. 그렇죠. 이해하고. 그러나 우리 법은 이 본인에게 강력한 힘 하나를 줘요. 추인권이라는. 그래서 본인은 아들이 잘 팔았다고 인정되면 추인할 수가 있어요. 추인은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만들어버리는 의사표시예요.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이런 걸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따라서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왜? 현재는 무효였는데 본인이 추인하니까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그러니까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이거 묶어서 별 3개 하세요. 그대로 이해하면서 외워야 돼요. 자, 추인권. 추인합니다. 의사표시입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만 있으면 바로 법률효과 발생해버려. 이런 걸 형성권이라고 하고. 자, 누구에게 추인하느냐? 상대방 병에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상대방. 하지만 아들에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추인은 상대방 병에게 하면 바로 추인 효력 생기겠죠. 하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이거 1월 달에 더 볼 거고. 자, 추인 소급해서 유효로 바뀝니다. 자, 이거 설명 안 했는데 한번 봐봐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잘 모르겠으면 다 소급표 있어요. 얘가 계약을 5월 1일 날 했는데 추인은 몇 달 후에 하겠죠? 무조건 후에 하는 거예요. 하루 뒤든 1년 후든 10년 후든 아무튼 몇 달 후, 3달 뒤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그럼 항상 의사표시든 법률행위든 효력 발생 시점이에요. 추인한 8월 5일부터 유효가 되느냐 아니면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로 만들어버리냐. 제가 얘기했죠. 법률관계를 간편하게 만들려면 맞춰줘야 돼. 처음부터. 중간은 무효고 나중에 유효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다르면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래서 한 군데로 맞춰줘 버려. 계약체계란 처음부터 유효. 그래서 추인은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요. 소급해서 처음부터 이건 추이니까 유효죠. 그래서 대부분 소급표가 있는 이유는 소급시켜서 처음부터 같이 맞춰줘야 이 법률관계가 안정적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소급표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하면 몇 개 소급하지 않는 건 극소수고 대부분은 소급이에요.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나중에 소급표가 없다 그것만 몇 개만 하면 돼요. 모르겠다 그럼 다 소급이요. 처음부터. 그래서 무권 대리에서 본인이 추인하면 이놈이 계약체계라 5월 1일자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유효. 처음부터 소급 유효. 기출 5번 이것도. 그래서 거기 무권 대리에서 본인 추인은 소급표가 있다. 소급 처음부터 유효가 된다. 결국 이것도 별 다 3개 하세요. 묶어서 별 3개. 결국 여기는 다 별 3개예요. 협의 무권 대리는 다 별 3개. 별 3개만 제가 강의하니까 그래요. 자, 다음 페이지.
상대방에게 또 두 개 권리 줍니다. 최고권, 철회권. 자, 이거 법 조문을 읽을게요.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네요. 자, 이놈 의리 대리권 없이 병에게 팔았죠? 이렇게 사례로 이해하시고, 이때 무권 대리의 지문이 이렇게 나요. 대리권 없는 자가 이렇게 시작돼. 자, 상대방 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본인 갑에게 당신 아들이 당신 허락 없이 팔았네요. 주인 하실 거예요? 주인 안 하실 거예요? 주인 여부에 관한 답을 해줄 것을, 확답을 해줄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앞으로 최고를 물어볼 수 있다. 이렇게 읽으세요. 최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면 나중에 엄청 중요한 게 해결이 돼요. 주인 할지 말지 답 좀 해줄 것을 물어볼 수 있다. 최고. 자,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주세요. 라고 병이 갑에게 전화했어요. 그런데 본인 갑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았어요. 즉 답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은 본인 갑은 주인할 생각이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면 주인을 거절한 걸로 봐요. 거절. 이걸 장난친다는 얘기지. 주인 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이 법조문은 시험 바지니까 밑줄 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밑줄. 무권 대리 내용이고요. 본인에게 밑줄. 최고는 누구? 최고 상대방의 본인. 추인권자인 본인 갑에게만 물어볼 수 있어요. 최고 동그라미 빵 하시고, 자, 확답을 밑줄, 확답을 발의 동그라미 빵. 발신주의 예외. 그건 나중에 할 거예요. 아무튼 발의 동그라미 시험 나오니까. 발송하지 않으면 주인 거절 동그라미 빵. 거절의 동그라미. 그래서 아무런 연락 없다. 발하지 않으면 주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거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대로 주인 거절한 걸로 본다. 이게 방금 밑줄 친 게 다 시험에 나와요. 시험. 장난치고. 나중에 제 걸로 하면 돼요. 자,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계약했네요. 자, 본인 갑이 추인, 본인 갑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밑줄. 추인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추인하기 전까지라면, 자, 상대방 병은 본인이나 갑이나 무권대인, 을에 대해 철회할 수 있다. 철회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상대방에게 주는 강력한 힘인 철회권이에요. 추인이 있을 때까지 밑줄. 철회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추인 전까지. 그러니까 상대방 본인이 만약 추인을 해버리면 이제는 철회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본문에서 하면 돼. 지금은 듣기만 하면 돼. 자, 중요한 게 그러나 단서예요.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 비용이 이놈을한테 아무런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상대방이 알았대요. 즉 무권 대리라는 점을 대리권 없다는 사람은 병이 알았죠. 악이. 나쁜 놈.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앞에 소수를 봐요. 이러이러한 경우 철회할 수 있다 돼 있는데 너 알았어? 무권대 알았어? 그러면 철회할 수 없다. 그렇죠. 앞에 소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자, 안때 그 밑에 악이 괄호 열고 악이 괄호 닫고. 그래서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뇌는 부정은 잘 안 외워져요. 그래서 긍정으로 바꿔서 외우는 거예요. 철회는 선의만 엎어서 외워야 돼요. 긍정으로. 그래서 내용 볼게요. 철회. 철회합니다. 의사표시인데 철회하면 유동적 무효가 확정 무효로 돼요. 자, 중요한 건 두 번째. 상대방 병이 무권 대리라는 점에 대해서 모른 선의일 때만 철회할 수. 이거 여기 왕별하죠. 왕별. 선의만. 그럼 뒤는 올려. 만약 상대방이 악이라면 철회할 수 없다. 앞을 내어요. 앞을. 철회는 선의만. 악이는 안 돼. 이건 흘리고. 악의자는 철회할 수 없다. 이렇게 못 외워요. 우리 뇌 구조가. 긍정을 외워야 돼. 긍정. 선의만. 뒤는 흘리고. 그래서 이게 기출 8번. 어마어마하게 철회는 선의만 외우면 돼요. 이해하고. 그렇지. 무권대리라는 줄 알고 산 놈, 이 나쁜 놈한테 이 강력한 권리는 주지 않는다. 법이. 이해하고 외우고. 자, 최고 볼게요. 상대방이 추인권자인 밑줄. 내용이에요. 추인권자, 추인할 수 있는 본인에게 물어봐야 돼. 본인에게 밑줄.
여기서 무권 대리인에게는 물어볼 수 없다. 그게 장난친다는 얘기죠. 추인할지 말지 확답해 줄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최고의 성질이에요. 최고는 밑줄. 의사표시가 아니다. 거기 밑줄. 이게 더 중요해요. 이걸 제가 고딕으로 했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아닙니다. 최고는 의사표시랑은 건 비슷하지만 의사표시 아니에요. 그러면 얘 뭐니? 너는 뭐니?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해하고 외워야 돼요. 의사표시 아니다. 이걸 알면 문제가 풀려요. 의사표시 아니다는 얘기는 거기 써요. 법률행위도 아니다. 그래서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해가지고 1번 취소, 2번 해제, 3번 최고, 4번 추인. 한번 맞춰봐요. 1번 성질이 다른 것은요. 취소, 2번 해제, 3번 최고, 4번 추인, 5번 철회.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기출이에요. 자, 취소, 해제, 최고, 추인, 철회. 성질이 다른 거 뭐예요? 성질이 다른 거. 성질이 다른 거 다 두 글자요. 최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최고는 물어보는 거. 의사표시 아니에요.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이걸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문제를 맞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 이거였죠? 이거 못 풀어요. 못 푼다기보다도 살짝 헤맬 수가 있어. 그래서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이걸 외우고 그럼 뭐니? 저는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의 통지로서 준 법률행위라고 해요. 이건 두 번째 오는 거예요.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의사표시 아니다. 그래야 저 문제를 맞춰요. 나머지는 다 의사표시죠?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철회합니다. 의사표시. 그래서 제 강의를 자꾸 들어요. 저는 시험에 나오는 것만 막 죽어라고 얘기해 주거든. 그럼 나도 모르게 시험에 자주 나온 것들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민법은 책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제 강의를 자꾸 듣는 게 저는 훨씬 여러분들한테 도움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고, 별 3개, 철회도 왕별이지 뭐. 그래요. 오늘 이렇게 마칠게요. 이렇게 다 마치고요. 이제 다음 주에 물권법으로 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는. 그래서 점유권, 소유권 가장 기초 쭉 스크린 할 거예요. 지상적 전세, 유치권, 저당 개념만 잡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입문을 마치고 이제 1월부터 더 자세히 갈 거예요. 자, 오늘 한 거 정리합니다. 맨 처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했어요.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죠. 채권도 없고 채무도 없고 물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무효. 자, 무효는 당연히 무효예요. 확정적으로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에요. 자, 여기서 절대적 무효가 뭐냐? 절대 모든 삼자에게 다 효력이 미쳐요. 다 무효 취소되는 게 절대적 무효, 절대적 취소. 어느 동네냐? 법률행위 동네. 강행법규 위반, 반사회, 불공정, 무효죠. 동네가 법률행위 동네네. 따라서 이 무효는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다 무효가 돼버려. 무효가 되니까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나야 돼요. 자, 취소.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했습니다. 동네가 법률 행위 능력이 제한된다. 따라서 이 동네도 첫 번째 동네인 법률행위 동네. 법률행위 동네니까 이 취소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문제는 빨리 머릿속으로 절대적 취소를 빨리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3자에게 다 취소되네요. 따라서 이 취소로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다 대항할 수 있다로 끝내야 돼요. 자, 하지만 두 번째 동네인 의사표시 동네. 의사표시 동네 무효 2개, 취소 2개인데 삐진이 RR 무효, 통정의 표시 무효, 착오는 취소할 수 있고 사기 강박도 취소할 수 있고 문제는 의사표시 동네 무효 취소는 우리 법이 선의 3자에게는 이 무효 취소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법에
특별 규정을 둬버려요. 따라서 갑이 을에게 팔았는데 이 무효 취소 사유가 있어요. 병이 선이라면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따라서 갑을 사이에만 무효 취소되고 선의 3자에게는 무효 취소로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의사표시 동네, 의사표시 동네. 그래서 법률행위 동네냐, 의사표시 동네냐에 따라 절대적 무효 취소, 상대적 무효 취소. 자, 무효 아무런 효력이 없죠. 서로 이행한 게 있다. 부당이득이 돼요. 부당이득이 돼서 원주인에게 서로 돌려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자, 취소. 계약은 5월 1일에 했는데 취소는 항상 후에요. 취소합니다. 의사표시. 항상 언제부터 취소 효력이 발생하느냐. 모르겠다. 소급. 근데 모를 리가 없지. 소급 무효. 처음부터 무효입니다. 소급표가 있다. 자,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언제 하느냐? 상대방이 지체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우리 민법이 2개 정해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지체는 이행이 가능함에도 이행을 안 합니다. 잔금을 줘야 되는데 잔금을 안 줘요. 이행 가능하죠? 바로 해제 안 돼요.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한 번은 줘야 돼요. 이걸 최고라고요. 여기서 말한 최고하고 똑같아요. 이달 말까지 잔금 주세요. 안 주면 계약 해제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최고하고, 이행불능은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날라갔어요. 이 그림 영상, 계약 체결한 후 건물이 날라갔네. 그러면 건물이 멸실해 버리면 매도인 갑에 소유권 넘겨주는 이 소유권 이전 채무는 이행 불능에 빠졌다고 해요.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유효입니다. 하지만 이 멸실 원인이 채무자 잘못으로 불났어. 그럼 당연히 채무자 규책 사유로 인한 이행 불능, 채무 불이행이 발생하고, 매수인 상대방 을은 너 불냈지 마. 계약 해제. 이게 이행 불능이에요. 문제는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이행이 가능하니까 한 번은 이행할 기회를 줘야 되지만, 이행 불능은 아무리 기회를 줘도 얘는 소유권 넘겨줄 수가 없죠. 그래서 최고 없이, 이행불능은 최고 필요 없어요. 바로 해제, 바로 해제. 이게 법에서 정한 법정 해제권이고, 해제 효과 항상 나중에 하죠. 해제합니다. 의사표시. 소급. 처음부터 무효. 처음부터. 취소든 해제든 처음부터. 소급 무효됐으니까 서로 이행한 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계약 해제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란 말을 쓰지 않고 원상으로 서로 회복하세요라는 원상 회복 의무란 말이 나와요. 또 상대방 채무 불이행으로 나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면 상대방에게 당연히 손해배상하세요라고 손해배상도 같이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나오면 먼저 계약을 해제로 날리고, 두 번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자, 대리. 갑 본인, 을 대리인, 병 상대방. 머릿속으로 영상 그려요. 갑을병. 대리인이 대리권 주죠. 수권행위, 대리권 수요행위, 대리권 측면. 두 번째 대리인이 매매계약합니다. 대리행위. 대리인이 계약했지만 이 매매계약의 모든 효과는 본인에게 효과 기속. 세 가지 측면. 이게 대리의 3면 관계. 대리권. 임의대리,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자, 대리권 제한 들어갑니다. 대리인이 지가 1억에 사버려요. 자기 계약 안 됩니다. 대리인이 매수인이 지가 사버리는 자기가 안 돼요. 쌍방을 한 놈이 대리합니다. 혼자 장난칩니다. 어느 한 사람한테는 손해가 가요. 쌍방 대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 원칙 안 돼요. 예외적으로 본인이 사라고 했어. 그러면 허락하면 가능하겠죠. 다음 대리인이 여러 명 있습니다. 수인의 대리.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각자 따로따로 놓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공동으로 하면 공동으로 대리하도록 제한할 수도 있다. 자, 대리 행위.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해야 돼요. 이게 현명주의라고 해요. 나는 갑 대리인입니다 라고 표시하고 병에게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이 대리인이 아무런 말 없이 팔았어요. 그러면 현명하지 않았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 효과 기속.
모든 법률 효과, 주된 효과든 부수적 효과든 다 본인에게. 자, 부수 효과 중요한 게 이 계약에 취소 사유가 있었고 해제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취소 해제 본인만 취소 해제권이 있지 절대 대리인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계약 당사자 아니다 대리인은. 따라서 계약 당사자 아닌 대리인은 절대 취소 해제할 수 없다. 본인만. 대리에서 계약자는 계약 상대방은 본인하고 병이에요. 본인 병. 매도인 매수인이 되는 거예요. 복대리 중복복자예요. 자, 영상 띄웁니다. 갑이 을에게 내 아파트 좀 팔아줘 했어요. 그런데 을이 바쁘다고 마음대로 딴 놈 A를 수권해서 내 아파트를 팔게 해요. 원칙 임의 대리는 안 돼요. 내가 믿고 맡겼으니까. 자, 이와 같이 대리인이 지 이름으로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지 이름으로. 하지만 이 아파트는 을 아파트가 아니라 갑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비록 지 이름으로 선임 수권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다. 개념 딱 외우시고. 자, 협의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팔아줬겠습니다. 이 못된 아들놈 팔았어요. 어느 누구도 내 부동산을 내 허락 없이 대리인으로 팔았든 지것인 것처럼 위조해서 팔았든 날아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권대리 이 매매계약은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 하지만 우리 법은 무권대리의 경우 본인에게 아주 강한 힘을 줘요. 무효인데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권리를 하나를 줘요. 이게 추인입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추인권을 주는데 이 추인은 의사표시예요. 추인합니다. 의사표시하면 이 무효인 매매계약 법률행위가 유효로 바뀌어버려요. 따라서 본인에게 무효인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버린다 해서 가변적 무효,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해요. 자, 추인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법률효과 발생. 아주 강한 권리 형성권. 상대방에게 추인하겠죠. 추인 상대방. 하지만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하면 되고. 자, 추인했다. 처음부터 소급 유효예요. 이건 유효예요. 무효를 유효로 바꾸니까 소급표 있어요. 소급 유효. 자, 추인 다 봤죠? 그 다음 추인 거절할 수도 있는데 상대방에게도 권리 두 개 줍니다. 하나는 물어볼 수 있는 최고권. 두 번째 본인에게 추인으로 유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강한 칼을 줬듯이 상대방에게도 철회로 날려버릴 수 있는 아주 강한 권리 하나를 줘요. 이게 철회권이에요. 최고 물어보는 겁니다. 상대방 병이 본인 갑에게 당신 추인하실 거예요? 추인 안 하실 거예요?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해줄 것을 최고 물어봅니다. 이달 말까지 답 좀 해주세요 했는데 본인이 아무런 연락이 없어.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효과 연락을 안 했다는 얘기는 추인할 생각이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 법은 확답을 하지 아니하면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자, 최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의사표시 아니에요. 하지만 의사표시랑 아주 비슷하네요. 하지만 의사표시 아니야.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법률행위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정체가 뭐니? 예, 저는 의사표시가 아닌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법률행위랑 비슷하다고 해서 저를 준 법률행위라고도 해요. 이게 최고의 성질. 철회 날려버립니다. 철회하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돼요. 철회 아주 강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 법은 병이 무권대리라는 사정을 모른 선의의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게 해요. 무권대리 위조해서 판단 사정을 알았어. 나쁜 놈이죠. 악의 상대방에게 철회 같은 그런 강한 힘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선의만 철회할 수 있지 악의 상대방은 절대로 철회권 없다. 그래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죠?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